개발하는 것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자금과 돈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돈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달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조달된 돈을 갖고 잘 개발을 해서 결국은 잘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든지 뭐 제품화하는데 임상 활용하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계신 그 연구자분들도 과연 내 월급의 원천이 무언가, 그래서 보면 그 연구비에 몇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소스는 자체 내부 자금이 있죠. 그래서 이제 보통 매출이라든가 그 이익에 따라서 그 연구비가 일단 좀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. 그래서 매출 이익 줄어들면 연구비 줄고 먼저 줄게 되어 있죠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얻게 되는 그런 자체 내부 자금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로 받는 그 연구 개발 자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일정 부분들 받는 기업들이 꽤 있고요. 이제 앞으로 계속 밝게 되겠지만, 그래서 연구 자금이 있고, 그 다음 소스라 그러면 이제 외부 자금들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그것이 정부라든가 민간의 뭐 투자, 뭐 융자, 뭐 투자라는 건 주로 자본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, 융자라는 건 부채 관점인데,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여기 연구 자금이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있을 것이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 자금 소스로 해서 지금 그 연구자들이 이제 계량신약을 연구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런 자기 개발 소스가 어딘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연 그러면 이런 연구 작업을 줄 만한 그런 곳이 어디에 있나, 어디에 포진되어 있나, 이런 것도 한번 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요 한 15분 동안만큼은 좀 연구 개발자보다는 오히려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그 지금에 해당하고 개발하고 계신 그런 기술이나 그런 과제를 투자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라면 과연 그 기술을 보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, 어떻게 하면 괜찮은 기업들을 고를 것인가,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계량신약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꽤 큰 실적들이 있고,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펀드들이 1년에 한 6건 내지 10건, 9건 정도만 투자를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, 결국. 그래서 이런 투자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기술의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바티스 펀드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이제 이런 회사에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국내 한 3개사 외에 투자를 했습니다. 네오리스, 뭐 파니업신, 크로사이언스 투자를 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약 한 12억 내외 정도는 투자를 했습니다. 상당히 뭐 금액이 작죠. 그래서 2011년도까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국내에 투자 담당하시는 분이 진흥원에 왔다가 뭐 그만뒀다가 다시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로 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 노바티스 벤처 펀드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관련되는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글레 있는 상황이고,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노바티스 벤처 펀드가 이제 아시아권에서 한 24개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런 국내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인데,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 뭐 전체 벤처 캐피탈은 1조 4조 정도이고요. 그 중에서 이제 그 아이오브는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1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1,000억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뭐 많이 접촉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복지부에서 제약 글로벌 펀드를 이제 1,000억 원을 조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1,000억 원을 새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. 합치면 약 2,000억 정도
규모가 됩니다. 그 외에 이제 산업은행과 분산했던 정책금융공사가 이제 또한 5천억 정도의 자금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만 해도 한 6천억 정도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뭐 해외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. 문제는 이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. 뭐 활용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다 운영하는 또 운영사가 따로 있습니다. 요거 운영하는 거는 이제 인터베스트라는 회사고, 요거는 이제 직접 정책금융사 운영하고 있는데,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운영사와 지금 여기 개발하고 있는 누군가 좀 많이 컨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혹시 지금 컨택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컨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자세히 알아주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글로벌 제약업에서 간략히 설명을 하면 아까 규모는 1,000억 원이었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대부분들이 제약산업이든지 혹은 의료기기면 다 대상이 되고요. 그 원래 목적은 주로 이제 해외의 기술을 도입을 하거나 해외 M&A를 하거나 또 해외 생산 공장을 짓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주 목적을 투자를 하는 대상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글로벌 펀드가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하는 건데,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좋은 투자처를 국내의 기술 개발, 해외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, 이제 제약 펀드가 이제 국내 제약 기업에 이제 자금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, 또는 이제 해외에 직접 투자 유망 기업을 이제 국내 기업하고 같이 펀드가 투자하는 두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금 한 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투자가 되면 결국은 요거는 주로 투자의 목적은 아무래도 나중에는 다 회수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8년 동안 8년이니까 8년 투자 8년 동안 회수를 하기 때문에 좀 가능한 8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투자를 원합니다. 그래서 중간에 라이센스 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중간에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기술이면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의 개발하시는 분들도 조금 한번 투자할 때부터 한번 좀 이 기술 개발을 보면 조금 더 개발 기술이 가치화하는데 조금 필요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